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2 대표팀이 내년 4월 AFC U23 아시안컵에 출전하게 되고, 이 대회에서 2024 파리 올림픽 본선에 출전할 3+1개 팀을 출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2024 AFC U23 아시안컵에서 숙명의 라이벌인 일본, 그리고 만나기 싫은 상대 중국,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와 한 조에 포함이 되었고,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한중일이 한 조에 모인 역대급 조편성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의 대한민국 U22 대표팀은 내년 4월 아시안컵의 U23 대회인 U23 아시안컵 본선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이번 AFC U23 아시안컵은 2024 파리 올림픽 본선에 출전할 아시아팀을 가리는 올림픽 예선의 역할도 하는 대회로서, 올림픽 무대에 진출하려면 U23 아시안컵 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거두거나 4위를 해서 아프리카 팀과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본선 도전을 해야만 하고, 결국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U22 대표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나서는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팀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인 U24 대표팀이 아닌 2024 파리 올림픽을 노리는 U22, 즉 2001년생 이하 선수들로 구성된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U23 아시안컵 예선에 참가했던 대표팀인데, U24 대표팀과 U22 대표팀을 모두 이끄는 황선홍 감독은 아시안게임에서는 전승으로 대회를 우승하는 좋은 성과를 올리면서 많은 팬들의 기대치를 바꾸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었지만, 비교적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었던 U22 대표팀의 AFC U23 아시안컵 예선에서는 미얀마에게는 3대0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키르기스스탄 대표팀에게는 1대0으로 힘겨운 승리를 거두었고, 심지어 카타르 대표팀에게는 홈에서 패배까지 당하는 치욕을 겪었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에서의 성과는 달리 올림픽 대표팀의 전망이나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뒤 U22 대표팀에 전념하기 시작한 황선홍 감독은 U24, U22 양대팀 감독이 아닌 U22 대표팀의 단일 감독으로서의 첫 경기부터 세계 축구에 거한 프랑스 대표팀을, 그것도 프랑스의 홈에서 3대0으로 잡아내는 정말 엄청난 성과를 올렸고, 이에 이번 올림픽 대표팀의 성과 또한 상당히 기대치가 올라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는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펼쳐지는 U23 아시안컵 조편성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조편성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A조는 카타르, 호주, 요르단, 인도네시아, B조는 일본, 대한민국, 아랍에미리트, 중국, C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태국, 타지키스탄, D조에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쿠웨이트, 말레이시아가 포함되었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일본, 중국이라는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한꺼번에 같은 조에 편성이 되는 초유의 조편성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최대 라이벌 팀이고,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와 수준 차이는 좀 나긴 하지만 만나기만 하면 불꽃이 튀는, 라이벌은 아니지만 라이벌 같은 느낌은 나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조편성 결과는 정말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한중일이 한 조에 모인 역대급 조편성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현대의 삼국지가 개막인가? 중국은 축구에 있어서는 한 단계 격이 떨어지니까 실질적으로는 한일 간의 1대1 대결이네. 손흥민, 황희찬 같은 스트라이커가 없는 일본이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일본인들은 모국의 선전을 응원하고 싶다. 기대되는 조편성이 됐네. 이걸로 일본, 한국이 다시 결승에서 맞붙었으면 좋겠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이 이 연령대에서는 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의 건투를 바라고 있다. 걱정은 부상이다. 공과 관계없는 떨어진 곳에서도 팔꿈치로 치고 이런 걸 자랑으로 하는 팀이 있으니까 다른 조에 비해 이 조만 쓸데없이 힘들다. 카타르 월드컵 이후 U17도, U20도 힘든 조만 일본은 들어간다. 왜 그렇게 일본과 시합을 하고 싶은 것일까? 우린 옆에만 있어도 싫은데. 연령별 대표지만 오랜만에 한일전. 한국은 숙명의 라이벌 대결로 부채질하고 있지만 아직 경쟁할 만한 수준인지 이제는 다른 차원인지 그걸 보기에 너무 좋은 기회다. 한일전은 차치하고 파리 올림픽 출전권 획득이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힘내기 바란다. 한국 멤버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멤버인가? 걔넨 예선에서 카타르에게 졌었지. 아시안게임과 달리 이번에는 세대가 같아지니까 문제없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16강 조합이 궁금하다. 한국에게는 딱한 조편성이 됐네. U22 일본 대표의 진정한 베스트 멤버가 상대한다. 기대 많이 해라. 일본 이외에는 죽음의 조겠지. 일본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조가 아니다. 한국 모두 무슨 소란이야. 언더 세대는 한국보다 우즈베키스탄이 더 강해. 우즈베키스탄을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시청률은 잡을 만한 화제성이 나와서 다행이야. 아무튼 관심을 모으고 신났으면 좋겠다. 아시아에서 죽음의 조란 존재하지 않잖아. 일본에게는 부디 일본의 강점을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제 한국이 숙명의 라이벌 같은 느낌은 아닌데, 한국은 거의 모든 면에서 수준이 낮은 그냥 이웃나라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축구만 봤을 때는 어려운 게 없지만 소림축구와 태권축구 사이에서 부상이 잦아 잘못하면 올림픽 대회를 결정하거나 최악의 사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싫다. 이 조는 진짜 죽음의 조다. 최근 일본은 엄격한 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모두 박살내왔다. 이번에도 박살내고 올라갈 것이다.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이번 대회에서는 자신들이 대회 연령을 꽉 채워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고,
한국과 중국을 무리 없이 돌파해 토너먼트 진출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확실히 아시안게임 때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보다 2살이 많았고 일본 대표팀은 U21 연령에서조차 후보급 대학생들을 데리고 나올 정도로 전력이 약한 팀을 내세웠었지만 올림픽만큼은 일본도 풀 전력을 갖춰서 나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는 정말 제대로 맞대결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황선홍 감독의 우리 대표팀이 이 대회에서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내년 대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